콩나물 시루 물주기 공부법. 네, 잘 보세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실 때 밑에가 구멍이 꽉 막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콩이 다 썩죠? 다 썩습니다. 그런데 콩나물 시루에 물을 줄 때 하루에 한 번만 주세요? 여러 번 주세요? 여러 번 주시죠? 공부의 비결이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도 안 해서 독수리 누는 공부법부터 이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축소형 짜투리 공부법.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축소해가지고 짜투리 시간에 보라고 축소형 짜투리 공부법도 나오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신 거예요. 세 번째, 과목별로 공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시루 물주기 공부법, 요것만 터득해도 진짜 너무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왜? 이거를 터득했다고 편지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메일도 오고요, 편지도 오고요. 저요, 콩나물 시루 공부법 터득해가지고 성적이 몇 점이나 형성됐어요. 이런 학생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시작. 콩나물 시루에 1번, 책 읽는 속도가 늦으면 늦을수록 잡념이 많이 들어온다. 가로 열고 1일 2만 번 잡념. 두 번째, 책을 읽는 속도가 잡념이 들어오는 속도보다 빨라지면 집중력이 좋아진다. 그랬죠? 잘 보세요. 어떤 연로하신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아유, 나는 기억력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그건 말짱 거짓말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왜 그러냐 했더니 우리 인간의 뇌세포가 150억 개가 있대요. 150억 개 뇌세포 있는데 평균적으로 보통 사람들이 몇 개를 사용하고 있나 봤더니 3억 개를 쓰고 있대요. 3억 개. 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그럼 몇 개가 놀고 있죠? 147억 개. 20살 때부터 하루에 10만 개씩 세포가 죽는데요. 그렇게 해도 30년 동안 죽어도 10억 개밖에 안 죽더라고요. 따져보니까. 그래도 140억 개가 남아있어요. 연로하신 분이 기억력이 없다고 공부 안 하는 건 핑계지, 뇌세포는 여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거 미리 아시고 충분히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뇌세포를. 그러니까 얼마든지 공부는 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외우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억지로 외우니까 스트레스 받고, 억지로 외우니까 스트레스 받는 조직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 조직이, 세포가. 그 다음에 네 번째, 시작.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 키포인트인데 어떤 학생은 이거 보다 보니까 이게 이해하면서 넘어가야 돼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물어보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그냥 읽어. 이해하려고 그러면 한 번 뛰다 보면 일로 나가. 잘 보세요. 이해하려고 그러면요, 진도가 안 나가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한 10번 정도 읽다 보면, 머릿속에서 신기할 정도로 살아있어요, 그 내용이. 그걸 한번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체험해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그거를 금방 받아들이는데, 어른들은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진도 나가겠습니다. 여섯 번째, 책 읽는 속도가 빨라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몰입할 수 있게 된다. 일곱 번째, 책 읽는 속도가 늦으면. 여덟 번째, 눈으로만 책을 읽으면 얼마 못 가서 잡념이 들어온다. 아홉 번째, 눈 따라서 읽기, 연필 끝 한 박자가 어우러질 때 최대의 효과가 나타난다. 이 얘기를 왜 해놨냐면요, 처음에 눈으로만 보라고 했더니 보다가 보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겠대요. 다시 또 원위치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연필을 짚어가면서 보라 했던 거예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어떤 학생은 빨라지다 보니까 연필을 안 짚어도 빨라지더라는 거예요. 한 번에는 어떤 조회 모임에 갔더니 어떤 아이가, 학생이 뭐라 하냐면, 그 학생은 책을 빨리 읽어가지고 학교에서 성적이 되게 좋았대요. 근데 어머니가, 야, 이 사람아, 책을 써가면서 외워야지, 그걸 읽으면 돼? 그랬더니 막 써가면서 외우기 시작했는데 그 성적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이 비디오 보고 나서 엄마 이거 보라고, 써가면서 외우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다음부터 성적이 뚝뚝 올라갔대요.
써가면서 외워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몇 번째죠? 10번째 시작. 책을 한 번만 읽어도 잠재의식 속에 저장된다. 11번째, 최소한 10번 보면 머릿속에서 실타래 풀듯이 술술 풀려나간다. 12번째, 머릿속에 찍힌 것이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야만 신뢰성이 높아진다. 가로 열고 약 20번 반복하면 머리 나쁜 사람 기준임. 항상 기준을 머리 나쁜 사람 기준으로 해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빠르거든요. 20번을 보라고 했는데 제가 동경대학교 노쿠치 유키라는 분이 쓴 책을 봤더니 그분도 뭐라냐? 책을 20번을 보래요. 신기하다. 제가 또 한 번은 외국어를 7개 국어를 하시는 분한테 쫓아갔어요. 회사에 휴가를 내고서 3박 4일 동안 휴가 내고서 당신은 어떻게 말을 이렇게 7개 국어를 하시냐고,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잘하십니까? 물어봤더니 비법이라고 안 가르쳐 주네요.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걸 가르쳐 주냐고 3박 4일 동안.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책을 머리 이해 잘 되고 어떻게 수석 졸업하고 어떻게 7개 국어나 띄었습니까? 그분도 뭐라냐? 20번을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와, 그분도 20번을 보라는 거예요. 동경대학교 노쿠치 유기라는 분도 20번 보라 그러고 그분도 20번 보라 그러고 제가 각종 인터넷 다 뒤져보니까 20번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머리 나쁜 사람 기준이에요. 머리 좋은 사람은 10번만 봐도 됩니다.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한 번은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아마 여기 오셨을지도 몰라요. 그 부모님이 중3 남학생인데 그 학생이 공부를 잘해보고 싶다고 한 번 왔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 잘해보고 싶으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공부를 잘해보고 싶대요. 그러면 약속을 한번 하자. 그랬더니 뭔데요? 그러더라고요. 이 시간부터 게임과 텔레비전은 끝이다 그랬어요. 근데 깨우뚱깨우뚱해요. 싫어? 그럼 싫으면 가. 그랬더니 아니에요. 공부 잘하고 싶대요. 그럼 반에서 몇 등이나 하냐? 그랬더니 54명 중에서 37등 하고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야, 그러면 한 달 동안 국사만 공부하자 그랬어요. 국사만. 선생님, 왜 그랬더니, 국사만 공부하면 다른 과목은 어떻게 하고요? 그러더라고요. 야, 이 사람아, 수업 시간만 잘 들어도 37등은 먹을 수 있어, 이 사람아. 하긴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37등 그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수업 시간만 잘 들어도 먹을 수 있어요, 37등은. 그랬더니 알겠다고 다 포기하고 이 친구가 국사만 한 달 동안 공부한 거예요. 어떻게 공부했느냐, 그 친구가 이렇게 공부했어요. 요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번 국사 시작. 국사 참고서 제일 좋은 것을 선택하여 문제에다 답을 다 적어 놓는다. 신기하죠? 2번 국사 참고서 내용 중 내용은 내용끼리 묶고 문제는 문제끼리 묶어서 반복하여 읽는다. 10번 이상. 머리 나쁜 사람은 20번. 이 친구한테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왜 축소복사를 하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당에 오는 날이 많잖아요. 그죠? 말씀 배우는 날이. 그리고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안 믿는 자들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짧은 시간에, 짜투리 시간에 축소해서 밥 먹으면서 노는 시간에 그때 하는 공부는요, 스트레스를 절대 안 받아요. 그 시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축소해서 보라고 했더니 그 친구가 국사 참고서에다가 답을 다 적었어요. 근데 만약에 어머니가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한 번은 학생들만 모아놓고 했더니 집에 가서 학생이 답을 막 적고 있는 거예요, 참고서에다가. 그때 엄마가 이놈이 문제를 풀라고 해줬더니 답을 다 적고 있어, 이놈이. 이놈아, 문제를 풀라고 해줬더니 참고서에다가 답을 다 적으면 어떡하려고 그래?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어머니 다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다음부터는. 그래서 문제에다가 답을 다 적으라 그랬느냐면요, 이 참고서를 만든 사람은 이 문제를 왜 풀어놨냐면 이 왼쪽에 있는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했느냐, 그것을 알아보려고 한 거지 억지로 외워가면서 그걸 넣으라고 한 게 아니에요. 어차피 답을 적어서 외워 들어가나 풀어가지고 들어가는 마음은 똑같죠. 방법은 머릿속에 들어가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근데 그걸 막 써가면서 외우는 거예요. 수학도 안 풀리네. 한 2페이지 풀다 보면은요, 머리가 뜨끈뜨끈하기 시작해요. 그거 보고 만지면 열 나거든요? 그거 보고 열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화학반응이라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아마 부모님들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경쟁력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독거실에 가서 하루 종일 팠는데 수학 정석 문제지 3페이지, 4페이지 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국사 참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쭉쭉 반복해서 20번을 띄고요. 그 다음에 문제 있죠. 문제, 답 쓴 거.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그렇게 해서 20번을 띈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요거 같이 한번, 몇 번째 할 때죠? 4번이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국사 참고서 전체의 내용을 이게 축소형 짜투리 공부법이라는 거예요. 시중에 가면 이런 얘기도 없어요. 여기 용어가.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축소된 내용을 읽게 되면 부담감이 거의 없게 됩니다. 다섯 번째, 짜투리 시간을 자연스럽게 읽어본다. 여섯 번째, 귀회당 오고 갈 때 등 복사한 내용을 주머니 속에 넣고 다니면서 수시로 반복해서 읽는다. 일곱 번째, 국사뿐만 아니라 암기 과목은 결국 잘 정리된 상태로 암기하는 것이다. 여덟 번째, 머릿속에 잘 암기되어 있으면 실타래 풀듯이 술술 풀려나간다. 아홉 번째, 큰 책을 보나 축소된 내용을 보나 공부하는 내용은 같다. 열 번째, 항상 손 옆에 있으니 여러 번 반복해서 볼 수 있다. 11번째, 12번, 결국 집중력이 좋아진다. 13번, 특히 짜투리 시간화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14번째, 근데 그 중학교 한 학생이 한 달 후에 왔습니다. 선생님, 왜? 그랬더니, 저 국사 100점 맞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 학교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어쩌다 100점 맞았겠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또 이제 한 달 또 후에 또 왔습니다. 그 친구가. 선생님, 그랬더니, 왜? 그랬더니, 저 국사뿐만 아니라 암기 과목 개통은 많이 틀리면 한 개, 두 개 틀렸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깨달은 거예요. 이 친구가. 전 과목을 갖다 암기 과목을 참고서에다가 문제에다 답을 다 적어가지고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20번 뛰다 보니까 문제 딱 보니까 답이 다 보이더래요. 이거 희한하네, 이거. 틀리려고 마음먹어도 안 틀려지는 거예요. 이거는요, 저도 경험해본 거고, 많은 학생들이 경험해본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 보실 때, 크랭크 뭔지 알고 시험 보세요? 그거 알고 시험 보는 사람은 다 떨어져요. 다 떨어지신다고요. 모를 적에, 문제 보고 답 보고 하실 때, 그 키포인트가 뭐냐면, 맞는 답을 고르시오 그러죠. 그럴 적에는 틀린 답은 절대 눈길을 주면 안 돼요. 틀린 문항은 아예 보지도 말아야 돼요. 맞는 답을 보셔야 할 때, 틀린 답을 고르셔야 할 때는 틀린 답을 아예 쳐다도 보지 말아야 돼요. 왜? 틀린 답은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맞는 답만 보시고 밑에 해설된 내용만 계속 반복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 방법을 터득하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암기 과목 정상이 올라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뿐만 아니라 2개월 사이에 편지가 이렇게 날라왔대요. 2통이나. 이 학생들도 암기 과목 거의 정상이 올라왔어요. 2달 사이에.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도 게임 다 끊고 텔레비전도 안 보고 얼마나 공부 재밌는지 시간 가는지 모르게 공부하고 있다고요. 편지가 왔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거 방법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실제적인 사례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어렸을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줄 때 써가면서 가르치세요? 처음부터? 아마 써가면서부터 가르친 아이는 아마 엄마 열받아 죽겠어 그럴 거예요. 왜? 말로 하는 거 처음에 엄마, 아빠 이렇게 하죠. 귀 속에 발음이 먼저 심어지는 거예요. 발음이. 먼저 우리 아이들에게 무슨 언어든지 많이 들려주는 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들려주는 거예요. 외부의 학원에서 어떤 강사님은 한 테이프만 꾸준하게 들어라. 그래서 어떤 분은 한 테이프만. 같은 테이프를 여러 번 반복해 듣는 게 중요하다. 사람마다 발음이 달라서 이것저것 바꿔 들으면 혼란스럽기만 하다. 그래서 한 테이프만 꾸준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적에는 주로 성화 같은 거 있죠. 성화. 영화, 성화 있죠. 뭐 이집트 왕자라든가 성화 같은 거 원본되어 있는 거 있어요. 자막이 없는 거, 원어로 되어 있는 거, 그런 것을 많이 들려주세요. 그러면 발음이 잡히기 시작해요. 어렸을 때는 발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에게
큰 어른에게, 일본 사람들에게 일본말을 가르쳐 놓으면요. 고맙습니다. 가르쳐 놓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발음이 틀리구나. 저 사람은 일본 사람이구나. 금방 할 수 있죠. 발음이 먼저 익숙해져야만 그 나라에 적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말에. 영어 문법은 영어 여기 상문 기초 영문법이 있는데 초등학교 6학년 때도 좋고 중학교 때도 고등학교 때도 좋고 문법이 약한 학생은 이 기초 영문법을 문제는 절대 풀어보지 말고 내용만 반복해서 20번 띄는 거예요. 반복해서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머릿속에 확 찍혀버려요. 영어 단어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3학년이든 초등학교 상급 학생이든 우선순위 기초 영어 단어 제가 직접 테스트를 해본 겁니다. 학생들에게도 해보고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아이들이 머릿속에 잘 들어가게끔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단어가. 그래서 나중에 쭉 설명을 드리겠지만 반복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문장을 큰 소리로 읽기 전에 영어는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교과서가 있어요. 교과서 본문만 녹음되어 있는 내용을 처음에 교과서 내용을 보지 말고 반복해 듣기만 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듣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발음이 잡히기 시작해요. 20번 들으면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두 번째는 책을 보면서 큰 소리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 독해력이 빨라지기 시작해요. 책을 읽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해요. 20번을 읽게 되면은요 20번 듣고 20번 읽으면 신기할 정도로 다 암기가 돼버려요. 어떤 부모님이 그렇게 간증해 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아이에게 시켰더니 아이가 통째로 다 외우고 있더라고 본문 내용을. 그러한 일이 머릿속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각 학년에 맞는 교과서 본문 내용을 계속 반복해 20번 듣게 해주고 반복해서 읽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도 동경대학교 교수님도 20번 정도 반복하면 자동으로 암기된다는 거 이분도 발표한 거예요. 수학. 이 방법을 많은 부모님들이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수학도 눈으로 읽으면 됩니까? 물어보시더라고요. 수학도 가능합니다. 수학도 가능한 거예요. 아까 그 영어 공부 절대 하지 말라 저자도 그랬고, 제가 그 7개국어로 했던 분도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수학 풀어가지고는 쫓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가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풀어가지고는 아마 대단한 인내력 아니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죽기 살기로 일을 깨물지 않으면은 그거 풀어가지고 가기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경쟁력에서 이기려고 하면은. 그래서 수학도 공식이든 할 거 없이 전부 다 빨리 읽는 가운데 집중력이 좋아지고 잡념이 안 들어오고 하는 가운데 머릿속에 쫙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자격증 시험 볼 때 절대로 이렇게 두꺼운 책을 갖다가 여기 중간식 문제 나오는데 풀어보지 않고 반복해서 읽기만 했어요. 근데 나중에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저절로 풀어지더라고요. 저절로. 근데 그걸 한 번씩 체험해보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수학을 눈으로 봐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체험을 시켜보라는 거예요. 요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수학책 시작. 수학책 처음부터 끝까지 수학 자습서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약 20번 읽는다. 문제는 풀지 말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다가 이해 안 간다고 문제 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또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스트레스를 안 받고 공부하는 방법을 해주자는 거예요. 이걸 한번 터득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은요, 수학 교과서마다 자습서가 있어요. 자습서는 교과서의 내용을 문제를 자세하게 풀어놨어요. 자기 스스로 자습할 수 있도록. 그게 그래서 자습서인 거예요. 그래서 수학 문제집을 처음부터 공식이고 내용이고 예제 문제고 유제 문제가 쭉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쭉쭉 눈으로 보는 거예요. 반복해서. 쭉쭉. 처음에는요, 한 10번, 보통 아이들이 한 7번, 8번 될 때까지도 아직 이해가 안 가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더 끝까지 하다 보면 20번까지 가기도 전에 이해가 가 있음을 발견할 거예요. 이해가 가 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와에 가서 학원에 가서도 이렇게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는데 우리가 도와주자는 거예요. 끈기 있게 할 수 있도록. 그것만 며칠만 투자하면요, 놀랍게 발전해버려요. 놀라울 정도로 머릿속에서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걸 몰라서 했던 거예요. 풀 수 있는 능력이 머릿속에서 형성이 되는데 그렇게 안 해봤던 거예요.
2번 같이 읽겠습니다. 문제는 완전히 숙지된 후에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진짜 내가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가 안 들어와 있는가. 3번 공식은 죽서복사해서 짜투리 시간에 미리 반복해서 읽어둔다. 예를 들어서 학교 등하교 시 및 쉬는 시간에 공식을 한번 읽어보는 거예요. 네 번째, 어떠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떠한 숫자를 바꾸더라도 정확히 풀 수 있는 능력이 머릿속에서 저절로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수학 문제. 여섯 번째, 위와 같은 방식으로 끈기 있게 반복한다면 얼마 안 가서 수학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수학 공부하는 목적은 결국 인내력과 판단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료를 조사해봤어요. 어째서 머릿속에서 그러한 일이 벌어질까? 그랬더니 옛날에 막 써가면서 풀어서 했던 사람들은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공부 방법이에요. 밑에 방법이. 이것이 그 영어 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저자도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분도. 저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복 읽기 효과가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법고시 보고 외모고시 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써가면서 안 해요. 써가면서 외우는 사람은 벌써 포기해버려야 돼요. 빠른 시일 내에 그 많은 내용을 머릿속에 넣기 위해서는 빨리빨리 읽어가지고 많은 양의 정보를 넣어야 돼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뇌 속에 2천만 권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을 못하고 있었던 것 뿐이에요. 2천만 권 들어갈 수 있는 용량이에요. 우리 뇌가. 그래서 이 반복 읽기 효과에 의하면은 20번을 읽은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써가면서 풀어가면서 한 아이들보다는, 학생들보다는 이렇게 많은 능력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